진짜 WPI 프로파일의 해석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하는,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이 논리적인 추론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 그 비서실 여직원은 왜 4년 동안 있다가 지금 지난 7월 8일 날 고소를 했을까? 이런 질문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요? 그러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2차 피해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이런 질문도 또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이 고소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그동안 잘 지내다가 저 사람을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그 사람의 신경의 변화 또는 그 사람이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가를 추론해 보는 거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셜록 황으로서 이 사건이 뭔가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셜록 황은 뭐 내가 조사를 한다고 서울시청을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럼 이 사람은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공무원에는 이제 이 여러분들 전문 용어가 있죠. 어공이 있고 널공이 있어요. 그렇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어공이라고 하고 이 널 공무원이 됐던 사람은 널공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청에 박원순 씨 비서실 안에 어공과 널공은 몇 명 정도 있느냐? 어공은 몇 명인지 아세요? 어공은 27명이에요. 널공은 25명이래요. 그 많은 이제 비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무원은 어공이 아니라 널공이라는 거예요. 몇 급이야?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재밌는 게 서울시청에 있는 널공은 9급 공무원이 원래 없어요. 구청이나 산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근무시키게 되면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이제 그런 코스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다. 그 말은 어공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널공이에요. 그러면 비서면 9급으로 시작을 했겠죠. 9급으로 시청에서 시작을 했으면 4년 그럼 처음에 이 친구가 9급으로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 있다가 시청으로 들어와서 바로 비서실 근무를 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홍준표 씨는 채용산이 운운하는 이런 소리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장실로 픽업되면 그 비서의 수준은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아니 그건 단순히 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상당히 싹싹하고 눈치 빠르고 일도 웬만큼 일이라는 비서일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있어요. 윗사람 비유 잘 맞추고 하는 그 정도 역량이 되니까 서울시청으로 픽업이 돼서 시장 비서로 됐겠죠. 아, 이런 이제 추론이 이제 되겠죠. 그 사람이 무려 4년 동안 했었는데 4월에서 5월 달에 이 사람이 부서가 바뀌었다. 라고 또 나오는 거야. 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동안 참다가 바뀌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뀌고 이제 박원순 미투하려고 몇 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나 보다. 모든 자료는 지문기사밖에 없어요. 이 비서가 자기가 괴로워서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는 중에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변호사 상담도 받아서 고소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고소를 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다가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내 혼자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동안 참 이 사람이 속을 많이 썩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더 드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기사가 언뜻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진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 기사는 뭐냐 하면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직원들 간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4.15 총선 전날에 이제 직원들이 회식을 했는데 엄청나게 뭐 술을 많이 먹었는데 비서실 남직원이 여직원을 모텔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것도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건 기사가 나왔다가 그냥 싹 사라졌어요. 별로 그렇게 이슈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래저래 막 정치인들이 언급했는데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 그게 경찰에서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직원을 나 성폭행했는데 라고 했는데 남자는 또 아니다 서로 좋아서 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자는 다른 부서로 또 옮기고 그게 이제 5월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고여자 비서가 고여자일 수 있나요? 라는 추론이나 상상은 가능할까요? 그런 상상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할 수 있죠? 상상은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상상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상상이 되는 거라면 그 여자가 경찰에 또 고소를 한 거는 처음에 고소한 거는 남자 직원 고소를 해가지고 기각이 됐으니까 남자 직원 고소해가지고는 기각됐으니까 이걸로는 이슈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박 시장을 아예 걸고 넘어지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말도 안 돼도 있고 그럴 수 있죠라는 너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그게 왜 너무 근데 정신과 그렇죠. 상담에 그게 왜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그 여자 피해자라면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기각을 당하니까 네. 이런 비속어적인 표현 죄송한데 속된 말로 야마가 완전 돌아 그렇죠. 야마가 완전 돌아버려서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봤더니 아 저 새끼다 맞아. 훌륭해요. 그렇게 돼서 계속 참다가 그렇죠. 이게 기폭제가 돼서 아 저 새끼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너무 이입을 저도 갑자기 목소리가 떨어져서 진심으로 진짜 그게 빡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도 안 되죠. 그렇게 한다고 윗상사 얘기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뭔 소리예요? 여기 싸우지만 지금 싸우지만 훌륭한 지금 논쟁이 되죠. 무슨 윗상사 윗상사가 뭐예요 지금? 윗상사가 제대로 잘했으면 지금 이 직원 남자 직원이 지금 그 짓을 했겠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안 박원순 그 되면은 시장이 자기가 그래도 이 여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마 그걸 떠벌리고 다녔거나 얘기를 했거나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참다가 완전 왜 이제 이럴 때 우리의 상상의 날개는 이제 끝없이 창공을 날아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확한 팩트예요. 지금 이까지 된 게. 근데 그 사이에 박원순 시장하고는 실제로 그거는 그런 게 뭐냐라는 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꼭 뭐 나이 60이 넘으신 노친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나이 60이 넘은 노친네들을 돌보는 비서들은 부인보다 더 그 노친네를 챙겨야 되는 게 비서의 임무 중에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거의 대다수의 관공서에서나 대다수의 기업에서 50대 전까지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60대 넘은 이 노친네들을 모시는 젊은 비서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 모신다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해라라는 식으로 암묵적으로 요청을 받기 때문에 아주 그분들이 참 그거를 진짜 아버지 모시는 심정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죽어도 못하겠다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여직원 심리 상태가 이제 이 여직원이 본인이 상담을 받다가 빡쳤다고 됐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걸 우리가 출연이 됐죠, 그죠? 그런데 본인이 고소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사람이 자살했다 되면 이 여직원은 진짜 이 XX 같은 자식 지 죗값을 치러야지 왜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죠. 네, 이제 이 상황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여직원은 평생 죽을 때까지 본인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무시무시한 이제 병을 얻었다라는 거. 근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직원이요. 자살 아니 그냥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게 뻔히 알고 그 사람이 죽는 걸 뻔히 뻔히 알고 했느냐라는 거는 구급 공무원 수준을 너무 높게 보세요. 구급 공무원으로서 시험 보는 사람을 저희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구급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심리는 누구를 죽일 만큼 죽여야지 내 마음이 속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 구급 공무원 시험 안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공무원 시험 보는데도 심리가 다 있나요라는. 근데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삶의 안정감, 다른 사람하고 두루두루 어울려서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리얼리스트의 원단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그럴 때 정신과 의사부터 이제나 화가 나는 거야. 이 의사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아픔을 달래주고 빡치는 거를 그 사람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는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줬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본인의 희생을 더 극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걸로 해줬을까? 그걸 저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변호사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사건을 확대하거나 사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 거는 아닐까. 이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심리는 그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의 심리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새로운 또 고객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는 심리 상담 받는다, 안 받는다? 알겠죠? 특히 변호사를 하는 사람은 심리 상담을 자기가 받겠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는 변호사를 안 하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변호사 일을 하면서 심리 상담을 받을 변호사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변호사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도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그러면 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진짜 정확하게 표현 잘하셨어요. 그 남자 비서 내가 경찰한테 이 고소까지 했는데 기각이 됐어? 이거 진짜 빡치잖아요. 그런데 그럼 시장은 지금까지 내가 이 돌본 시장인데 이 시장은 그러면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남자 비서 편을 들었죠. 이러면 육두문자 나오게 됐어요,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또 서울시에서 시켜줬어.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거 그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남자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는 박 시장이다.
왜 그 정신과에서는 박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건 변호사가 해주지 않았을까요? 안 좋아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변호사한테 다시 이거는 의사이나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문제 제기를 더 해야 된다. 변호사 신났지 뭐 이제. 역설적이지 않아. 인간의 삶에 있어 박원순 씨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세상에 자기 존재를 알린 게 서울대 우조교 이 성추행 사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갑자기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서울대 우조교 성추행 사건은 지금이나 그때나 그 사건 내용을 보면 실험 실습을 하는데 조교 등 뒤에 와가지고 어깨를 만진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뭐 어떤 이상한 인간처럼 뭐 호텔에 데리고 오고 너 와라 마라 이러면서 했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뭐 제가 어떤 누구를 변호하거나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있는 사건 그대로 지금 알려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추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면서 생각했을 때 인간 행동의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설을 기초로 해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법인데 제가 지금 뭐 2차 피해든 3차 피해든 뭐 그런 걸 하거나 그 여비서든 남비서든 그 사람들을 뭐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네, 다 기록되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그 빡친다는 그 표현 진짜 훌륭하게 인간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했고 그랬을 때 그 여성은 국어공무원으로 서울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다가 8급이 됐어요. 자동 승진이야. 그리고 2년 더 근무하다가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여비서 너가 진짜 너무 그거 했다. 이 나쁜 놈 이거 얘 내가 그동안 데리고 있었던 비서고 내 수행 비서였어. 그렇긴 해서 내가 얘를 완전히 자르고 얘가 서울시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남자가 빡쳤겠죠. 네? 남자가 빡쳤겠죠. 남자가 빡쳐도 남자는 그렇게 또 미투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여자가 또 비서면 빡치는 네. 내 자리를 줘서 내고 내든 이미 빡쳤기 때문에 킥보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러게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자, 이제 이게 지금 그냥 안희정 씨처럼 이 끝까지 재판 가고 싸우면 사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미투로 할 것인가라는 이슈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미 그것도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본인이 그 과정을 이 다른 변호사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과정으로 갈 거고 나중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여비스가 저렇게 빡친 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남자 비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내한테 지금 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자기 문제로 다 남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박원순은 2번, 3번 죽어버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가버린 거죠. 왜냐면 그럼 남자 비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책임까지 자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를 고소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대체 뭔가라는 판단 자체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부산시장 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한테는 안 그랬겠죠. 주위에 있는 본인들 딴에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
그 상황에서. 실장이면은 박원순 시장 편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한 거네요. 뭐 그건 그 실장은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를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5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은 4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당장 부산시장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그 프레임이 설정이 돼버린 거죠.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참 희한한 거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 각자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인간 행동의 다양성에 대한 인간 마음의 참 복잡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계기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냥 지금 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하고 저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박원순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지죠. 네, 이런 부분이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네, 박사님 제가- 이 여자분, 그러니까 비서분 같은 경우 네. 이 일로 그러면 뭐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이게 자기 억울함이 네. 해소될까요? 네, 좀 풀릴까? 네, 그 중요한 측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윤 선생? 저라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야 진짜 인간이 저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자살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비겁하다고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만약에 정말 무죄였으면 저는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오, 좋은 지적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무죄였으면. 왜냐면 네.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만약에 정말 자기 정치인과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약간 그렇죠. 여기서 또 지금 중요한 거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명백한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명백한 증거라는 것과 그 증거를 가지고 죄라는 걸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양심. 예. 법관의 양심. 생각을 했어요. 법관의 양심.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법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권력을 진 자들, 특히 그게 검사가 됐던 판사가 됐던 이 사람이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 사회가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논리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죄를 판단한다. 근데 이 증거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성추행의 증거는 박원순 씨가 샤워하고 날 때 속옷을 챙기라고 했다. 텔레그램으로 뭔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사진을 찍은 걸 보냈다. 그 사진이 뭔지 내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속옷을 입은 사진. 런닝 사진. 런닝 입은 근데 속옷이잖아요. 그것도 그거 속옷 입은 사진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저는 뭐 좀 고인이 되신 분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왜 보내냐고. 그렇죠. 왜 보내냐고. 말도 안 돼. 그렇죠. 오, 훌륭한 지적이야. 이런 지적을 가지고 우리 토론을 해야 돼요. 다.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아니, 사람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근데 너무 섹스업하지 않은 사진인데. 그렇죠. 바로 이제 그거예요. 너무 섹스업하지 않은. 그럴 때 이제 뭐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발이 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동원이었으면 괜찮았을 맞아요. 훌륭해요. 강동원이었으면 그렇게 뭐 팬티 바람으로 더 한영이야 런닝 셔츠 바람이 아니라 이게 여성의 심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성을 너무 폄하하나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남는 말씀인 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게 짜증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피해자 가해자 구도로 사건을 보는 거는 그거는 가장 이 내가 정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다라는 그 구도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고
우리가 그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각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제가 피해자예요, 제가 가해자예요 이렇게 오더라도 잠깐만요, 그걸 제외하시고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라고 묻는 게 상담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들은 모든 거를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가지고 봐요. 아주 악독한 놈이 변호사를 찾아가면 그 사람은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구도는 변호사들이 또는 판사 검사들이 지들이 할 때 가장 쉽게 통념적으로 사용한 프레임이지, 현상을 이해하고 죄를 제대로 판단하는 프레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박원순 씨의 이제 우리는 또 마음을 읽어보는, 우리는 지금 WPI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니까, 박원순 씨는 그 사진을, 그런 사진을 보낼 때 본인이 자기의 어떤 이미지와 모습을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소탈한, 편안한, 가식 없는, 서민적인, 와, 돌아버리죠. 누군가에게 소탈하고 가식 없고 솔직한 그 사람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혐오스럽고 이 성추행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 이게 인간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슈들, 이거 웃자면 좋냐 이거예요. 이분은 인간적인 혐오감을 느끼고 계실까? 인간적인 혐오감. 아니, 인간적인 혐오감을 느끼면 자기가 비서로서 몇 년 동안 이 보필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인간적인 혐오감 느끼면 당장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회사 사표 낸다 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소를 할 때는 인간적인 혐오감을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럼 언제부터 내가 잘 모시던 그분이 인간적인 혐오감이 생기게 됐냐라는 질문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내한테 성추행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혐오감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성폭행까지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저 인간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고 했던 그 인간 편을 드는 듯한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죠. 어제 제가 마음이 하도 심란해가지고 이 심야식당이라는 그 일본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이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냐면 조그만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취미가 그 식당에 와가지고 열심히 뜨개질 하는 아가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야식당 마스터가 아가씨가 이제 보고 저 아가씨는 이제 항상 뜨개질을 한다. 누군가를 위해 뜨개질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직원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남자 직원인데 그 남자 직원 옆에서 이 아가씨가 열심히 뜨개질을 하는 거야.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제 여자 직원이 하고 또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여자 직원이 탁 들어오니까 이 아가씨 표정이 완전히 굳어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직원하고 남자 직원의 서로 딱 보는 순간 아, 두 사람이 사귀는구나라는 게 내가 그대로 나도 느끼겠는데 이 직원은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냥 뜨개질을 그만둬요. 그 뜨개질을 맞춰가지고 아주 이쁜 세타를 이제 해서 그 남자한테 이제 선물을 줘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걸 받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이 세타를 받은 왜 그 남자 직원이 그 세타를 안 입고 다니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또 그 뜨개질 한 여자한테 했겠죠. 집에서 입고
이 밖에서는 입지 않는다라고 그랬다. 그래도 뭐 자기 선물을 받아서 얼마나 좋아 뭐 이러면 자기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남자 직원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남자 직원한테 그 세타를 주면서 이것 좀 버려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 사귀는 여자가 이 세타를 보자마자 이 세타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완전히 팔 한쪽이 덜렁 떨어져 나갈 정도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그런가, 여자들은 무서워. 와, 여자가 빡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질을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 무서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게 가출법이에요. 이 기사들이나 지금 또 그 이후에 막 난리 치고 있는 기사들이 이제 그래 떠들어라 싸워라 난리라 이제 갈 사람 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지금 온갖 난리를 피우구나. 이 완전히 상갓집 장사 지내라고 모여가지고 간 사람 상관없이 남은 사람들끼리 지금 완전히 개판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시장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일어나고 있구나.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이제 더 해보게 됐다 이거죠.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